네, 안녕하세요. 인천경기 서비스팀 팀장 김영민 차장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치기공의 기초에 대해서 교육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제일 좀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치기공인데, 사실 이 자료 양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다 배울 수는 없고요. 우리가 기공소에 갔을 때 기공 소장님이랑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만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우리 장비가 어떤 과정에서 쓰여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90은 원래 이제 대학교에서 3년 동안이나 아니면 4년 동안 배우는 하나의 학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은 과정입니다. 저도 기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 장비를 다룰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 장비를 수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초부터 교육시켜 드리겠습니다. 치아의 구조와 각부 명칭, 그 용어의 정의, 크라운 주조 과정, 포세린 제작 과정 되어 있는데요. 기공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이제 뭐 캐디캠도 있고 3D 프린터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공소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고 계셔야 이해하기가 좀 쉬우시고요. 이거는 뭐 기공이 아니더라도 우리 소프트웨어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니까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벙남지냐 상하질 정도, 치수 하고 뭐 치경선, 치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된 명칭이고요. 자료량이 많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구조에서 이제 뭐 설칙이냐, 구개측, 협측, 순칙 이런 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교무소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링거라고 뭐 버컬 이렇게 안쪽, 바깥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오클루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요 세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쓰시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를 처음에 가면 이해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보철문 총이치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요. 뭐 덴처, 풀덴처, 뭐 파셜 덴처, 인레이, 온레이는 이제 과정, 치과 충치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하나 있으니까 이해는 하시겠지만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계시면 대화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총이치는 풀덴처는 틀립니다. 틀리. 아예 치아가 없는 무치아 환자들이 전체 틀리라는 과정이고요. 파셜 덴처는 일부, 뭐 한쪽, 뭐 상악 일부 여러 개가 없을 때 뭐 부분적으로 틀리라는 경우를 말하고요. 인레이, 온레이는 이제 충치 치료할 때 어떤 부위의 그 크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니까 이 용어 정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브릿지는 요즘에는 사실 임플란트가 있기 때문에 브릿지를 많이 안 하는데요.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하나 교선됐을 때 양쪽 치아를 다 깎아내가지고 그 지대치를 만들 때 다리처럼 연결해서 만드는 보철문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브릿지는 사실 멀쩡한 치아까지 다 절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쓰지 않는 방법이긴 합니다. 크라운은 임플란트 위에 씌워지는 그런 가공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대치, 가공치, 포세린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합은 이제 상악 치아 절대면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맞는지를 보는 거고요. 인상 인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치과에 한 번씩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이제 치아 모형을 본뜨기 위해서 인상제를 깍 물고 있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고정성 부철물, 과철성 부철물 기억하시면 되고요. 치과에서 기공소까지의 일련의 과정인데 이건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보통 이제 치과에서 진단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치아를 제거하냐 아니면 보존을 하냐에 따라서 갈려집니다.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제 필링 정도, 이제 충치 치료에서 끝나는 경우에는 기공물이 필요가 없는데 치아 제거하나 절삭이 좀 크게 들어간 경우에는 기공소로 보내지는 과정이죠. 기공소로 보내서 다시 기공소도 씻거라 와가지고 치아에 결합을 해가지고 고정을 하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충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말감도 있고 지하에도 있는데 레진이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크라운 하나를 제조하는 방법을 사진으로 보실 텐데요. 사진을 빠르게 보시는 과정에서 저희 장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설명드릴 텐데 그 과정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모양의 제작이 처음 시작되고요. 이제 치과에 가시면 우리가 없어진 치아에 대한 인프레션을 체득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그 인프레션한 재료가 굳으면 그 위에 이제 스톤을 부어서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석고 모델을 다듬어서 핀을 식립해서 지대치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치과에 가서 이렇게 우리의 치아 모형을 본을 뜨게 되죠. 상악, 하악을 주로 이렇게 같이 떠가지고 석고를 부어가지고 치아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재료들까지는 크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상악, 하악 색깔을 구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석고로 치아 모형을 제작을 한 다음에 이제 치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핀을 박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분리를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각각 부분별로 분리할 수 있게 이 핀을 막아 만들어주고요. 이 핀을 고정시켜서 치아, 필요한 치아 부분을 분리할 수 있게 잘라주게 됩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위에 파란색 재료를 위에 얹어서 교환면을 상악하악 교환면을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규합기다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까지의 이제 과정이 나오면 이제 치아 하나의 모형을 만들 수 있게 분리를 해 놓는 거고요. 지금 이 아래 이제 잇몸 부분하고 치아의 경계선 부분을 이제 잘 만들어주기 위해 티밍하는 건데요. 다듬어 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좀 깔끔하게 해야 치아 모형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잘 만들어 주는 거고요. 캐드캠으로 작업을 할 때도 이 경계선이 분명해야 제대로 된 크라운이 나올 수 있고 스캔이 제대로 떠져서 밀링기에서 모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됐으면 그 위에 이제 왁스업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위에 왁스를 채워가지고 치아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치아 위에 이제 크라운 모형을 왁스로 계속 쌓아서 녹인 왁스를 쌓아가지고 계속 치아 모형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교환면에 실제 치아 면처럼 계속 다듬어가지고 만들어주는 과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왁스로 하나의 이제 크라운 모형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정도 모형 만들 정도의 실력이면 굉장히 좀 숙련된 기공사의 실력으로 나오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왁스로 모형을 만들게 되면 이 왁스를 다시 석고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메탈로 만드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메모라고 소환을 과정인데요. 지금 이 모형은 이제 인레이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형하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그 크라운 모형을 아까 밑에 석고 치아 석고 밑에 모형에서 분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저할 수 있게 메모할 수 있게 고정시켜 줍니다. 이 고정을 시켜주고 나면 그 위에 바로 석고를 부어가지고요 굽는 거죠. 이게 굽게 되면 이 석고는 남게 되고 그 안에 왁스는 녹아가지고 내려가고요. 결국엔 그 녹아서 내린 납 안에 그 대신에 이제 메탈이나 아니면은 금속, 그 금속이나 금을 넣어주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캐스팅인데요. 여기까지는 아직 저희 장비가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금을 녹여가지고 지금 처음에 요 만들었던 요 안쪽의 구멍으로 부어지게 되면 이런 모양의 크라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좀 새까맣게 타가지고 뭐 이쁘게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치아 모형을 닦고 염산을 부어가지고 깨끗한 표면 처리한 다음에 폴리싱 과정을 거치면 하나의 크라운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뻐로 갈아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형을 내주고요. 계속 폴리싱해서 반짝반짝할 수 있게 모형을 만들고 나면 금리가 되는 거죠. 이런 금리를 만드는 과정이 위에 보시면 포세린 과정 전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과정인데
여기 보시면 PFM, 뭐 코핑 주조, 스프로 절단 작업까지의 과정은 골드 크라운 과정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이 내용들은 사실 장비 우리가 주로 쓰는 장비는 나오진 않지만 그 밑에 이제 포세린 작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똑같이 그 위에 만들었던 과정들을 동일하게 쭉 만들어서 이렇게 안에 코핑을 만들어 줍니다. 이 메탈 코핑을 만든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석고 위에 시접을 하고 카바이더 바를 이용해서 이제 그 트리밍 하게 되는데 다듬는 과정입니다. 다듬는 과정을 이용해 좀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과정 상에 지금 퍼네스를 이용해 가지고 디게싱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메탈 안에 있는 남아있는 뭐 무슨 가스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이물질들을 제거해주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과정 상에서 산화막이 형성돼가지고 메탈 표면이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뭐 이보콜라 세라믹 퍼네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프로그램 상에 디게싱이라는 그 프로그램 명칭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 쓰여지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된 것들이 이제 밑에 치아의 기본 틀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빌드업 작업을 하는 건데 이 과정을 이제 하나씩 위에 그 아까 메탈 위에 하나씩 그 붓을 이용해서 색을 칠해주는 과정입니다. 색을 칠해주는 과정이고요. 오펙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한다노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사진상에 어떻게 이렇게 치아 모형이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하나하나 이제 치아 모형을 계속 쌓아서 올려주는 과정입니다. 재료들을 이용해서 해주는 거고요. 이 안쪽 인사이저 부분도 치아 모형 비슷하게 특징을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층을 쌓아가지고 이제 완벽한 치아 모형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이 재료들은 그냥 일반 치아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재료를 퍼네스를 이용해 가지고 덴틴 소성을 하게 됩니다. 그 소성이라는 건 이제 이 재료의 성질을 바꿔주는 건데요. 한마디로 그냥 굳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로 우리 그 퍼네스 이용해서 소성을 하게 되고요. 자, 1차 이제 덴틴 소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치아 모형이 나오는데 이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치아로 바로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는 없고요. 또 2차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2차 덴틴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이제 뭐 치아 모형 진짜 실제 치아 색깔하고 비슷한 과정을 될 수 있게 색깔을 좀 입혀주고 또 반짝반짝 할 수 있게 계속 위에 재료들을 덮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1차 소독을 거치게 되면은 처음에 위에 이제 요 사진에서 보이는 그런 재료의 크기보다 줄어든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재료가 이제 소성을 하게 되면은 수축을 하기 때문에 수축된 과정 위에 또 더 치아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맞춰주기 위해서 재료를 덮어주게 됩니다. 소성된 이제 크라운은 이제 모델에 맞춰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뭐 상하기면은 하악하고 같이 이제 교환면 맞춰가지고 필요한 부위는 잘라내고 뭐 인저치아 올리기에 형태를 좀 수정하게 됩니다. 그 이제 요거 그냥 스팀 클리너 하는데 그냥 스티머로 필요 없는 이제 먼지나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레이징을 하는데 이 그레이징을 할 때도 저희 그 장비에 그레이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그레이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 크라운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작업도 같이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글레이징 소독 전에 이제 표면 다듬기 해가지고 스테인 표면 글레이징 도포가 되는데 스테인은 이제 착색입니다. 착색. 그냥 모든 환자의 치아 색깔이 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치과에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아 양옆에 있는 치아와 동일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뭐 가짜 치아 모델들 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이제 환자들한테 하나씩 대보면서 뭐 어느 회사의 제품의 어떤 치아 색깔 번호를
해주세요라고 기용소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용소에서는 그 재료를 이용하는 재료 그 기용소 번호에 따라서 스테인을 하는 거죠. 이게 안 맞으면 이제 양쪽 치아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기용사들이 좀 심혈을 좀 기울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치아를 스테인할 때 이제 위의 치아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위의 치아는 좀 얇아가지고 색깔이 좀 다르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색이 뭐 두꺼워지고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표현을 해주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크라운은 다시 마지막으로 최종 그레이징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뭐 진공이 들어가기도 하고 진공이 안 들어가기도 하고 이 퍼네스 이용하면 그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직전까지의 크라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면 러버벨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연마 포세린 크라운을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진짜 실제 치아와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크라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뭐 기술자들이 만들려면 좀 힘들겠지만 이 정도까지 만드는 과정이 하나의 이제 포세린 제작 과정의 마지막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좀 긴 과정을 말로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1시간 30분이든 1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서 좀 빠르게 넘어갔어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뭐 자세하게 어떤 뭐 질문도 받으면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이 재료가 뭐고 그 어떻게 넘어가고 그 마진 트리밍을 어떻게 하고 왜 마진 트리밍을 하고 이런 재료들이 뭐고 왜 안쪽까지 이렇게 붓을 칠해가지고 토커를 또 넣어서 부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일단은 이 기공을 이제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 장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대충 오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장비가 어떻게 사용되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기공 소장님들하고 이제 뭐 대화를 하실 때 자기가 뭐를 만들었는데 색깔도 안 나오고 또 재료가 푸석푸석 해주고 뭐 온도가 좀 낮은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대화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뭐 채팅이나 아니면은 스피커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자세한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